단 한 번의 선택이 2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 목에 칼날을 겨누는 순간 그 서늘한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고성이라는 거대한 악녀가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며느리감 이수빈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 짜릿한 전말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재벌가 사모님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고성이의 내면과 그런 시어머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이수빈의 살 떨리는 심리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고성이의 오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성이는 아들 박성재가 만나는 여자 이수빈을 그저 돈 몇 푼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늘 하던 방식대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안 그러면 수빈 씨뿐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야. 보통의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라면 이 대사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두려움에 떨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수빈이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는데요. 수빈이는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엽니다. 위험이라. 25년 전 빗속에 버려진 쌍둥이만큼 위험할까요? 이 한마디가 가진 파괴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는 걸 보셨나요? 자신이 완벽하게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 즉 낳자마자 보육원에 버린 지은호와 한우진 쌍둥이 남매의 존재를 예비 며느리가 알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수빈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약점은 어머님이 잡히셨는데 누가 누굴 협박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라며 비릿한 미소를 날리는데 그 여유로움이 고성이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수빈이는 쐐기를 박듯 핸드폰을 꺼내 녹음 중이던 화면을 고성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버님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예비 며느리한테 협박이나 하는 그 정성이라니. 다급해진 고성이가 핸드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수빈이는 가볍게 피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제 가족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저도 이 전송 버튼 누릅니다. 얌전히 계세요, 어머님. 수빈이 유유히 사라진 뒤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 난 듯 거칠게 흔들리는 모습은 이 드라마의 백미였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 단전에서부터 차오르는 모멸감,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박진석 회장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여 고성이는 숨이 턱 막히는 현기증을 느끼며 차에 무너지듯 기대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고성이가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린 여자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고성이를 옥죄어 오는 건 수빈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맨날 사고만 치거나 주눅 들어있던 아들 박성재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 저 이제 회사 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혼 핑계로 도망치고 아버지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믿고 맡겨주세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과 몸에 딱 떨어지는 네이비 슈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박진석 회장이 그토록 아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진짜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며 헛기침을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말만 번지르르한 건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사실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내조의 여왕,
아니, 조련에 여왕 이수빈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박성재를 복도 끝에서 기다리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수빈,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성재.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원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박성재가 임원회의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보고를 들은 고성이는 분노로 찻잔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친아들 한우진을,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우진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그동안 성재를 얼마나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견제해왔던가요? 그런데 갑자기 성재가 각성이라도 한 듯 날뛰기 시작했고 그 배후에 수빈이 있다는 사실은 고성이의 자존심을 긁어놓다 못해 지식여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수빈을 호출했습니다. 청담동의 프라이빗 룸에서 마주한 두 사람, 고성이는 도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그렇게 설치면 성재가 돋보일 것 같니? 오히려 그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수빈이는 각성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조옥래 여사를 잃고 난 뒤 수빈이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슬픔은 도끼가 되었고 눈물은 배짱이 되었습니다. 수빈이는 고성희의 폭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싱긋 웃었습니다. 어머님 참 모르시겠어요. 성재 오빠가 잘 되면 집안 경사 아닌가요? 아, 혹시 성재 오빠가 잘 되는 게 싫으신 건 아니죠? 친아들이 아니라서? 이 한마디에 고성희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속내를 들켰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영나 언니 웹툰 그리는 거 아세요? 그거 꽤 재밌던데 제가 홍보 좀 해줬더니 반응이 뜨거워요. 딸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니까 언니가 숨막혀 하잖아요. 수빈이는 고성희의 가장 아픈 구석, 즉 자식들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되고 있음을 정확히 찌르고 나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성희가 영나의 방으로 들이닥쳐 태블릿 PC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지만 영나 역시 예전의 그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포기 안 해. 수빈이가 내 만화 재밌대. 엄마처럼 돈 많은 남자한테 팔려가서 평생 눈치 보며 살기 싫다고. 박영나의 반항에 고성희는 충격을 받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소나귀에 쥐고 흔들던 딸마저 이수빈의 물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집안 내에서 자신의 편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음을 직감한 고성희에게 엄습해오는 불안감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한편 수빈의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될 성재를 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아버지인 박진석 회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죠. 박진석 회장이 다니는 VIP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한 수빈은 우연을 가장해 그의 옆 러닝머신을 차지했습니다. 아버님, 어머 여기서 뵙네요. 폼이 20대 저리 가라신데요. 또 특유의 싹싹함으로 박진석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수빈은 자연스럽게 성재 이야기를 꺼내며 부자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성재 오빠가 요새 아버님께 인정받으려고 밤새워 공부하는 거 아세요? 존경하는 마음이 진짜 크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싫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진석은 내심 흐뭇해하며 수빈을 며느리로서 더욱 아끼게 되었죠.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고성희의 눈이 뒤집힌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저 여우 같은 계집애에게 홀라당 넘어가고 있다니
고성이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성이에게 닥친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 건강하게 회복한 친아들 한우진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내 아들 고생했다. 이제 몸도 다 나았으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회사 들어가서 성재놈 밟고 올라가야지. 라는 고성이의 말에 우진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저 은호 옆에 있을 겁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 갚으면서 살 거예요. 지은호.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고성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25년 전 보육원에 버렸던 딸 그리고 뻔뻔하게 찾아가 아들을 위해 간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던 그 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은호와 우진 그리고 수빈이 세 사람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웃고 떠드는 사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버려진 자식들인 쌍둥이 남매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며느리감이 한 통속이 되어 있다니. 이건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를 향한 연합 전선의 선전포고였죠. 다음 날 수빈이는 다시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웃음기를 싹 뺀 얼굴이었죠. 고성이가 감히 내 아들 우진이한테 꼬리를 쳐? 라고 억지를 부리자 수빈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우진 씨가 누구 덕분에 살았는지 잊으셨어요. 우진 씨 생명의 은인인 은호 언니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다 알거든요. 은호 언니 배에 있는 수술 자국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안 그러시죠? 딸 배 갈라서 아들 살려놓고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계시니까.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수빈이 간 이식의 비밀 그리고 은호와 우진이 쌍둥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건 고성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라고 덜덜 떨며 묻는 고성이에게 수빈이는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글쎄요. 25년 전 비 오는 날 보육원에 쌍둥이 버리고 혼자 도망친 거 아니면 박 회장님 꼬시려고 미혼인 척 연기하면서 아들만 다시 데려온 거. 어머님, 과거 참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이 모든 비밀을 박진석 회장이 알게 된다면 고성이는 그 길로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수빈이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 조용히 계세요. 성재 오빠 괴롭히지 마시고요. 안 그러면 아시죠? 저 입 싼 거. 벼랑 끝에 몰린 고성이에게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더욱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정식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인사시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지은호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성재의 절친이자 수빈의 친오빠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연인이 자신의 버린 딸 은호라니요. 이 끔찍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망 속에서 고성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 발악으로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들고 수빈을 찾아갔지만 수빈이는 그 돈가방을 보란듯이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은 죄 평생 불안해하며 사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고성이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 꾀병을 부렸습니다. 여보,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라며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죠.
하지만 수빈이가 누구입니까? 죽을 싸들고 의사와 함께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님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신가요?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라던데. 의사가 난처해하며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말하자 수빈이는 고성이를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꾀병인 거 다 들통났어요. 아버님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기사 나가기 전에 퇴원 수속 밟으시죠. 결국 고성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견례 장소로 끌려나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고성이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업보들이 총출동해 있었으니까요. 맞은편에는 사돈이 될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 그리고 듬직한 이지혁과 그 옆에 앉은 지은호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기묘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죠.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가 오가는 와중에도 고성이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진석 회장이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은호를 유심히 보던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한 것이죠. 근데 이 아가씨 누구랑 좀 닮은 것 같은데. 그 순간 고성이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우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 우진이 어릴 때랑 눈매가 아주 비슷해. 잃어버린 남매라고 해도 믿겠어. 허허. 박진석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전곡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고 있을 때 수빈이가 태연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둘이 쌍둥이처럼 통하는 것도 많거든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세상에 닮은 꼴이 참 많나 봐요. 그렇죠, 어머님. 수빈이 고성이를 향해 싱긋 웃어 보이자 고성이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도중 수빈은 쐐기를 박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세상 참 좁죠? 오늘 지역 오빠 여자친구로 온 은호 언니가요. 사실 우진 씨랑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박진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자 수빈은 뜸을 들이며 고성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고성이의 눈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수빈은 그 처절한 눈빛을 즐기듯 잠시 미소 짓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가 많이 아팠을 때 은호 언니가 큰 도움을 줬거든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인연이 깊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족 비밀 없이 정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수빈이는 끝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밀 없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함으로써 고성희에게 뼈저린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저 은호를 기특하게 바라보았지만 고성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수 있지만 일부러 당기지 않고 자신을 평생 불안이라는 감옥에 가둬두려는 것이므요. 그것이 바로 돈보다 더 무서운 복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주차장에 남은 고성희와 수빈. 다리에 힘이 풀려 차에 기대어 있는 시어머니에게 수빈이 다가가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연기 좋았어요. 앞으로 결혼식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그렇게만 하세요. 죽은 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수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만약 또다시 은호 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거나 성재 오빠 앞길 막으려 하면 그땐 진짜 아버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은호 언니 친모가 누군지
그리고 어머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제발 비밀만은. 천하의 고성이가 며느리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수빈은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성재가 기다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수빈아, 어머니랑 무슨 얘기했어? 라고 묻는 성재에게 수빈이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님이 우리 결혼 축하한다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시네. 오빠,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경쾌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성재와 수빈의 차 뒤로 베갯 밖에서도 보일 만큼 초라하게 주저앉아 있는 고성이의 모습. 그녀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완벽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도끼 품은 뱀 같은 고성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는 며느리 수빈의 사이다. 참교육,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이 불러올 파장. 과연 박진석 회장은 언제쯤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될까요? 그리고 지역과 은호의 사랑은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화려한 날들, 그 짜릿한 2차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